장중에 외국인이 수급을 아주 그냥 매도 폭탄을 때리면서 선물을 그렇게 팼다며요? 선물 엄청 패고 코스닥도 엄청 패고 그냥 뭐 삼성전자만 끌어올려 놓은 이상한 시장이었는데 왜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그걸 이제 왜 그랬는지 이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김민수 랩몬리서치 대표님, 그다음에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판 거예요? 왜? 왜? 오늘 뭐 선물 뭐 역대급이라며?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런가요? 선물은 김민수 대표님께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요? 주세요. 아 일단 줘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죄송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났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레발을 치면 죽는다. 이거를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 무슨 아 이게 설레발을 국룰이야 뭐야 도대체? 미국장 어제 좋았잖아요. 네. 좋았잖아요. 그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을 듯 시작을 했잖아. 네, 제가 무슨 청문회 나온 것처럼 제가 선물을 매도한 것처럼 아 얘기를 공부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이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저 단기 저점을 이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지난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선물 매수로 계속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그 막판에. 이상했죠. 네. 그게 합치면 약 한 2만 개에서 17,000개 된다. 아 그걸 다 그거를- 팔았다 오늘. 오늘 종가가에 그냥 확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되면은 오전 중에 한번 눌렀다가 오후에는 약간 좀 그래도 예의가 있죠. 하루에 17,000개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정도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게 환율을 생각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10,000개 넘어가게 되면 하루에 한 14,000개, 15,000개면 풀 캐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시하네요. 그만큼 환율이 싸져서 이런 패턴을 보이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튼간 있던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250이 너희는 일단 살짝 한계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보고 있으면 오전에 한 9시 반쯤 되니까 7,000개가 확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얘네들 포지션이 좀 더러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나왔던 게 저희가 반도체 움직이면 좋죠. 근데 다른 쪽은 안 좋죠. 그렇죠. 다른 거 다 털고 반도체로 가는 분위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따가 네이버 이런 또 성장주는 일단 싹 해서 일로 옮겨가는 분위기. 네. 이게 감지되다 보니까 시장은 중소형주하고는 완전히 또 외톨이 신세. 또 완전히 낙동강을 오리할 시세로 만들어 버리고 네. 거기다 그걸 또 기관들도 동참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선물 매도가 우리 걸어서 낙동강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올라가면 차라리 그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게 1980년대는 잘 먹히는 개그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너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오늘 진짜. 아니. 낙동강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낙동강. 지금 낙동강 전선 아니에요 다. 원래 우리 6.25 때. 나 진짜 열받는 게 아니 왜 우리만? 그래서 무슨 변수 있나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북한 미사일 쏘는 거는 그냥 아니 그거는 북한 미사일 쏘면요 걔들은 매수 기회로 삼어 오히려. 그러려니 했는데 네. 푸틴 핵 얘기는 하루 이틀입니까? 아니 근데 나는 누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푸틴이 이번에 핵 잠수함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딘지 못 찾고 있다. 네. 그것 때문이다. 근데 그럼 왜 우리만 빠지냐고. 그럼 대만도 같이 밀려야죠. 대만도 밀려야 되고 지금 아시아 증시 다 박살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이쪽은 짱짱한데 왜 그걸 푸틴의 행동을 저희만 이렇게 다 받고 있냐고요. 푸틴이랑 우리랑 원수졌나? 이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면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특성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네. 우리 여기 김민수 대표 말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설명을 좀 잘 하셔야죠. 우리 안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에 악재 있어요? 한국이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아니 오늘은 정말 찾아봅시다. 우리나라만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만 아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게 아직까지 답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알 다 수는 출연료 없고. 받지 마. 이거 못 알아왔으니까 오늘 야, 오늘 끝. 뭐 외운 거야. 그냥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근데 와, 이제 오늘 대만이랑 한국은 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한 사람이 또 더 그런데 안 그래도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이랑 대만이 앞으로 제일 유망하다 이런 그래도 희망찬 리포트를 좀 내더라고요. 원래 근데 모건 오늘 스탠리는 어제 어제 나왔거든요. 얘기해놓고 패더라고.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장군을 엄청 쏟아지던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거기 패더라고. 그거구나. 거기. 문제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저점은 2천이라고 이씨. 했습니다. 지수 2천이요? 네, 다만 말이야. 4분기에서 1분기 아니 잠깐. 근데 그거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사들이면서 지수가 2천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얘긴데? 이게 이게 제일 그 네. 요즘에 주식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이때까지 하락장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더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오늘이랑 어저께 시나리오인데요. 다른 거 시장은 다 별론데 삼성하이닉스만 주상차 올라가는 이런 장이 사실 2018년도 장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사실 아웃퍼폼하기 제일 힘든 장이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싫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조 이방원 그동안 올랐던 애들 니들 올랐으니까 떨어져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여태까지 올라온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올랐으니까 무조건 내려가 이거잖아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국 증시의 특성이다라고 딱 마무리를 지었냐면은 네. 만약에 그러면 오늘 반도체가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이제 저점 1단계가 들어갔다면서요. 네. 네, 많이 나온 얘기가 그 감산하고 캐펙스 투자 줄이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1단계 여기서는 이제 반등 나온다. 근데 반등해도 실적 나올 때마다 약간 또 출렁인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수요 살아나는 거 확인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고 꺾이고 수요 살아나고 이게 이제 2단계. 네, 그래서 실적의 반영이 이제 하락이 멈추면서 나오는 이제 변화. 네. 이건 뭐 내년 뭐 1, 2, 3, 4분기 중에 언제? 1, 2, 3, 4분기 중에 언제로? 저 언제란 얘기예요 지금? 내년 한 해 내내 지켜보자. 내년 중으로. 네. 아, 내년 중으로? 네. 네. 다 다르더라고요. 뭐 네. 증권사마다 어느 때는 1분기부터 빠르면 1분기인데 늦으면 3분기다. 이러면 내년 다 보란 얘기죠. 아니, 어떤 증권사 연말 연시 얘기하더라고. 연말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중국에 따라 달렸습니다. 네, 앞서 그렇죠. 중국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의지와 또 연결이 되겠죠. 아니 거기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죠. 넘어가죠. 우리 네. 1시간 동안 그 얘기했어. 결국엔 결론이 그거죠. 네, 아무도 모른다. 러시아도 그렇죠. 네, 푸틴의 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장세입니다 지금. 결론은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다. 모르면 일단 아니 그러니까 다들 잘 모르면 한국 증시의 특징이다 이러고 넘어가더라고. 모르면 일단 패는 거죠. 좀 올라왔다 싶으면 일단 모르면 패다. 아, 이러고. 몰라서 팬다 걔들이. 개인들이 한 건 아닙니다. 아니 네. 그 모간 스탠리 뭐 JP 모간 이런 다 보니까 모간이네. 네, 그쪽이. 근데 모간에 든 쥐죠. 예. 예? 아주 그러지 마세요. 좀 나보다 더해. 아, 이거 낙동강보다 더해 방송의 지금. 질을 위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좋았는데 요새 막 죽을 맛인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개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1, 2, 3위가 삼성전자,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얘들 근데 삼성전자 빼놓고 오늘 지금 둘 다 막 거의 죽고 네이버는 뭐 인수 하나 했다 그래가지고 인수한 가격을 하루에 다 뱉어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이버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네이버 주가를 보니까요. 네. 너무 이거 처참하더라고요. 코로나 언제 때- 정도까지 떨어졌냐 보니까 코로나 때 2020년 얼마예요, 근데 오늘 종가? 16만 4천 원이에요. 어저께 18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3월 13일 그때 제일 저점이 3월 17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3월 13일 주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월 17일까지 빠지면 좀 더 있다. 좀 더 빠지는 그것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 그 포시마크 인수건 때문에 더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일단 인수건 제외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다울증권에서는 13% 정도 더 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포시마크 인수했던 사례를 예전에 저는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인수했던 사례가 갑자기 좀 떠오르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좀 비싸게 샀고 영업권을 굉장히 좀 많이 인식했다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인수가가 16만 원, 주당 16만 원에 기존 대주주 지분을 인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신주 발행을 8만 원대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존 주주들은 희석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총 인수가액이 8,900억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이 6,450억입니다. 야.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되는 금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그렇죠. 인식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사례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16억 달러의 포시마크를 100% 지분을 인수를 네이버가 했는데요. 자본 총계를 보니까 한 4억 달러 정도 있더라고요. 요거를 일단 인수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그것과 16억 달러와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고 추후에 요거는 상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업권 네. 상각 후 계속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인수가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영업권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해서 추후에 좀 재무부담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주가를 많이 낮췄던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는 거는 일단 이 회사의 실질적으로 뭐 자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정말 가치가 있고 뭐 이제 그 자산이나 이런 걸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형 그런 자산의 가치를 쳐주는 무형의 거죠. 무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영업권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더 쳐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사실 오케이인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네. 실적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이 당근마켓, 미국의 이 당근마켓 같은 회사가 당근마켓 맞아요? 네. 맞는 네. 거예요, 당근마켓? 당근마켓보다 좀 더 진화된 버전이다라고 네이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간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지금.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연결로 인식이 되니 당장은 좀 부담이 되고 요게 흑자전환 되기 때까지 당근마켓은 지금 적자 얼마나 나는지 혹시? 당근마켓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근마켓도 최근에 막 조 단위 기업 가치가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당근마켓이 몇 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시장이 몇 조인데 미국의 중고거래 시장이 그거보다 사실 땅덩어리 더 크고 하면 더 이제 가치를 높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미국의 중고 시장이 클지 작을지는 뭐 우리보다하고 또 다르니. 우리보다 훨씬 크겠죠. 당연히 거기는 뭐 중고거래 안 할까요? 거기 뭐 플리마켓이라고 해고 예전부터 막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 돼 있죠. 그러니까 플리마켓 아니 가서 당근마켓이 예전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 4조 막 이랬었는데 이거 2조 얼마 주고 산 거 가지고 2조 맞나요? 2.3조입니다. 2.3조 주고 네. 산 거 가지고 지금 네이버 가치가 막 한 4조 날라갔지 않아요? 2, 3조?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그리고 하고요. 지분을 100% 인수를 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한 1, 20% 인수를 한 거면 네. 나중에 기업 가치를 더 더 높게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지분을 좀 더 팔거나 네.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또 새로 하면서 높은 밸류를 인정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순이익 연결로 되는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니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포시마크라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 아니에요? 혹시 안 그렇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연 거래액이 매년 27%씩 성장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한 대상이 4천만 명 거래한대요. 아, 어. 우리나라 인구. 그 중에 캐나다까지 커버합니다. 북미를 다 커버하는 거죠. 네, MZ 세대가 80%.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당근마켓 써보면 굉장히 좋아요. 나 많이 써봐서 알아. 아까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어르신들이 네. 그냥 햇볕도 쐴 겸 이렇게 해놓고 뭐 그냥 모자 하나 그럼요. 쓰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네, 프리마켓 가시는 분들은 여기 포시마켓 안 와. 전혀 다릅니다. 네. 이거는 약간 명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당근마켓의 약간 상위 버전들. 상위 버전. MZ 세대 애들이 크림 이런 건가? 크림 쪽하고 중간 단계 음.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가서 또 다 훑어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아이폰 14이 나오는데 네. 저걸 사고 싶다. 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쓰던 게 12예요. 네. 그러면 팔고 사고 싶죠. 네. 이런 때 많이 쓰는 거. 노트북 뭐 거래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일단은 좀 영한 쪽으로 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정도 이 정도면 그죠? 반영했다. 그래서 약간 이 정도면 긍정적인 뷰로 봤다가 오늘 또 두드려 맞아서 죄송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외국인들이 어제 안 만나길 다행이네.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2,500억 사고 네이버 2,500억 팔았어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오늘 동향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의 기술적인 차원이면은 오늘 한 2, 3% 빠졌으면은 거기서 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거래 터지면서. 네. 근데
어제보다 더 많이 터졌습니다. 원래 거래가. 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제 한국의 성장주는 안 쳐주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오늘 보면은 다 종목들 삼성전자로 쭉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팼다고 그랬지 아까. 네. 써도 되죠 이런 표현. 아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가장 많이 정리하신 네. 그분들이 정리하신 쪽은 성장주 쪽이었습니다. 네. 뭐 게임부터 엔터 뭐 오늘 다 그냥 네. 죽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한국물 비중 총량은 안 늘리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바꿔다. 그게 비중 조정.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 네. 거기다가 그럼 이걸 같이 똑같이 한 거는 그럼 누가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기관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뭐 근데 우리 기관은 보니까 항상 외국인 따라하더라고. 그러니까 파는 날 같이 팔고. 네, 거의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선물도 그래요. 선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받긴 받죠. 받는데 그 뒤쪽으로는 그러니까 호박 씨는 다 프로그램 매대로 다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받는 겁니까? 받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한 절반밖에 안 받아요 기관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까지 저희가 밸류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1조 정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에 특별 이익 뭐 회계상 이익 빼고 네, 제외하고. 오늘이 한 29조인가 그렇거든요. 네. 네. 네이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PER 뭐 한 30배 근처. 이게 싼가 비싼가부터. 사실 네이버가 올라갈 때는 네. 밸류에이션을 SOTP로 했습니다. 네. 예, 서머더 파츠라고 해서 각 사업부대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다 합산해서 이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데 요거밖에 주가가 안 된다, 저평가돼 있다 했는데 떨어질 때는 또 PER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PER로 보면 당연히 비싸 보이죠. 아직도 떨어질 놈이 더 많아 보이고. 그 구조를 똑같이 카카오에 더 많이 썼지 않습니까? 아. 더해서 뭐 PR 100배 괜찮아. 아.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싼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네. 뭐 근데 오늘 올랐어요. 외국인들 막 사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가치가 네. 싸다 비싸다의 가치부터 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외국인이 성장주를 팔고 그래도 밸류에이션 뭐 재무구조 괜찮은 이런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샀다라고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샀고 에코프로비움은 왜 팔았고 이거는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답변을 해줄 수 LG엔솔은 목표가를 계속 올리면서 실적을 계속 상향을 시키고 있거든요. 또 오늘은 또 25년도쯤 가면은 영업이익이 뭐 5조 원 넘게 날 거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타겟 멀티플을 내려서 목표가를 또 하향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유를 찾자면 많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 사례를 보고 약간 뭐 네이버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배구조 이슈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간극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배구조. 지분 100%를 17.9달러에 인수를 했잖아요. 네. 이건 대주주 지분만 인수한 게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도 대주주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전부 다 매수를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인수했던 사례는 대주주 지분만 전일 종가의 약 2배 정도 되는 가격에 인수를 해주고 네. 바로 제3자 배정 위상증자를 약 8만 원대 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은 하나도 비싼 가격에 주식을 못 팔고 오히려 지분 희석만 됐거든요. 그렇죠. 그 네. 주가가 지금 3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제도가 불가능하잖아요. 다 사야죠. 그렇죠. 네, 다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지배구조 이슈가 좀 변화가 좀 돼야지. 그 코리아 부분은 디스카운트 지금 좀 생성되지 않을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네. 물적 분할 문제하고 해서 네. 두 가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뭐 너무 멀리 갔네요. 아니 너무 갖고 방대하고 너무 한국 멀리 증시에 가서 대해서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네. 같고 이렇게- 오늘 뭐 시장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이제 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아까 뭐 이야기 좀 하다 말았는데 성장주들이 오늘 다 그냥 급락했어요. 뭐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 뭐 이거 뭐 한두 개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한두 개 빼놓고 지금 다 급락했는데 네. 사실 요새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오늘은 또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예. 아, 오늘 그거 한국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한 6bp 정도 올랐습니다. 6bp 올랐다고 30bp 오르던 날도 있었는데 막 그렇죠. 5%씩 날아가던데 주가는.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네. 2차 전지에서 많이 빠진 것들은 네. 또 폴란드나 이런 데 공장이 있는 업체들 음. 전기료 부담 많이 커질 것 같은 네. 2분기 어닝 쇼크 났던 이런 회사들이 3분기에도 또 그럴 것 같다는 우려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카카오페이 어떻게 하지? 네? 갖고 계세요? 그 회사를?
여기까지.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지금 댓글 난리 나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지금 성장주들 우리 이제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수익 실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다른 애는 다 죽었는데 너는 너만 왜 살아 있어? 뭐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뭐 그런 거 수두룩하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 성장주들은 그동안 오른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의 한국 증시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도매금으로? 싼 거는 무척 싸요. 네. 근데 지금 주가나 동향 보게 되면 일단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 있죠. 네. 돈 왜 거기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내려와. 2차 전지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너 왜 거기 있었니? 이런 건데. 지금부터 또 2차 전지에서도 갈리기 시작하는 게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또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 지금 리튬부터 나오고 있는 또 중국에 대해서 의존 탈피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나마 뭐 버티던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왔었을 때는 또 거기다가 테슬라 인도량이 좀 주는데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리포트 나와서 방어하겠다. 거기다 수급 괜찮다라고는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 쪽에서도 또 이쪽은 주르륵 내려오는 가운데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요즘에 특이한 게 또 장비 쪽입니다. 네. 장비 쪽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거기서 그동안 또 한참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다. 뭐 하나 기술 네, 이런 네, 거 같은 네, 경우도 고점 같은 거 쭉 밀리고 수주잔고 이만큼 있다고 하는 PNT도 쭉쭉쭉 밀려버리고. 근데 또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하던 장비 회사인데 그 검사 장비 회사인데 2차 전지 쪽에서 독점적인 기술 개발해서 내년에 성장 크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DNT죠. 이런 것도 올라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별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인터넷은 다 죽어 있는 애 그냥 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하락했다가 급하게 하락하는 지점이 나오게 되면 네네. 일단 정리될 거 정리되면서 뭔가 싹 물갈이가 되는 시점인데 네. 그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점 매수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어제에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그 폭포수처럼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수급이 이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지금 네이버를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에 바라보는 입장은 이 정도 밀렸으면은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밀렸으면은 이런 심정입니다. 저는. 시분지심이라는 게 있으면 네. 사요? 사람이 정의란 게 사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살 뻔했습니다 오늘. 진짜 사요? 웃긴 게 난 다음 주에 와서 책임을 물을 테니까. 다음 주요? 바로 다음 주요. 일주일은 제가 한 1, 2년은 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다이겠네 이거는. 네. 진짜 웃긴 게 오늘 KB금융 3% 올랐고 카카오뱅크는 2% 떨어졌거든요. 물론 장 초반엔 같이 올랐어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장 초반엔 같이 올랐어요. 장 좋으니까 KB금융도 오르고 카카오뱅크도 오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이런 거 밀리다 보니까 그냥 카카오뱅크도 그냥 쭉 밀려.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금리 어떻다 뭐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KB하고 카카오뱅크는 좀 설명이 될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왜냐면 카뱅이 그동안 그 시장을 확대하느라고 중금리를 많이 했잖아요. 카뱅이요? 그러면 중금리 많이 했죠. 카뱅 사실 중금리 안 했어요. 말만 중금리였지 그냥 일반 KB가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긴 똑같이. 한데 그래도 중금리 쪽을 좀 네, 네, 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격이 나빠지면 그쪽에 손실이 터진다? 배송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난 그런 정도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난 뭐 은행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네.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냥 이렇게 확 밀려버리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뭐 인터넷에 이 들어가 있는 애들 인터넷이 아이로 시작하나? 카카오뱅크는 사실 그 우리 사주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아 그거 그래요? 지금 뭐 예. 누구는 8억 넣는데 반토막 나 있고 막 39,000원의 공모를 이제 우리 사주에서 직원당 1인당 평균 4억 9천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얼마냐고요? 난 안 봐요 요즘 주가. 지금 주가가 카카오뱅크가 2만 2만 원, 원입니다. 2만 2만 원? 예, 39,000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반토막이 난 거죠. 큰일 났네. 더 심한 데가 있잖아요. 크래프톤. 크래프트. 네. 이런 회사들 한때 좀 꿈을 먹고 잤다가 이제 이직도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근데 크래프톤은 인당 손실로 계산하면 한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물론 굉장히 큰 많이 안 금액이지만 받았기 때문에. 덜 받아서 네, 사실 네. 카카오뱅크에 비하면 카카오뱅크는 직원들이 우리 사주 담보대출 해가지고 네. 연끌 투자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도 좀 우려가 되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돈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자 나가잖아요, 이자. 이자 나가도 그건 굉장히 중금리 대출로 이자 나가. 아, 그 중금리 대출은 아니 비싼. 거기는 카뱅은 이게 신용도가 좋아서 저금리 대출일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게 하여튼 이러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회사에 막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옛날에 맨날 그 저기 우리 사주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비문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퇴직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빚 갚아야 되니까. 아, 속상합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는 좋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당장 키옥시아 감사라고. 키옥시아도 감사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감사 발표를 삼성도 했거든요. 크게 나올 거라는 것 같은데. 네, 뭐 올해 4월달에 그 협력사들한테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내년도엔 이만큼 장비 발주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좀 많이 깎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래서 장비주는 장비 업체들은 이제 직격탄을 네. 받은 거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주가는 좋은데 소부장은 오늘 좀 소부장은 별로였거든요. 별로. 네. 상위 업체, 전방 업체들이 캐펙스를 줄이면 밑에 업체들한테는 수혜 돌아올 게 당연히 줄어드니까 없으니까. 네, 매출 감소 요인이고 오늘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감사는 얼마 정도나 한다? 그거는 업체별로 다른데 네. 뭐 일부 업체들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내년도 현금 흐름은 이제 뭐 큰일 났다. 되게 우려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것도 반도체하고 또 낸드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하는 게.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몰리면 이제 보통 보면 와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잖아요. 뒤에 다 따라가는데 네. 어제는 반응하더라고요. 어제는 같이 반응을 했다가 네. 오늘은 가다가 쭉 주춤한데 어. 뭐 그냥 다시 뭐 다 음봉이죠. 오늘 대부분. 그런데 버티는 종목들 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었죠? 뭐 미세화로 들어가는 쪽이죠. EUV EUV 이쪽에 들어가죠. 관련된 뭐 그 포토 마스크나 블랭크 마스크 이쪽 쪽에서 네.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는 SNS텍이나 네네. 이런 종목들도 일단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버티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러면 오늘 쭉 밀렸어야죠. 근데 같은 장비 쪽이라도 이렇게 좀 차이가 약간 나다 보니까 아마 캐펙스 투자 비슷할 겁니다. 뭐 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 네. 근데 기술 쪽에서는 일단 관리하겠다. 특히 그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2027년까지 1.4나노까지 가겠다. 아,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가면 뭐예요? 그 수율이 나온대요? 일단 목표는 세우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3나노는 수율 나온대요. 묻지 마십시오. 네. 거기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지난 아니 뭐 그 저기 반도체 그 분석하시는 노근창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3나노도 의미할 있는 수준까지 수율이 만들수록 올라오고 적자라는데. 있다. 아니 지금 현재 무조건 만들 수 적자겠죠. 만드는 거와 네. 수율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불량물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갖다 팔아야 돼요. 네. 근데 거기서 뭐 한 수율 50%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3나노에 들어간들 뭐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약간 반은 폐기해요 그러면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은 아니 거창한데 고객도 없는데 1.4나노 해서 뭐 하려고? 잘하겠다. 기술을 선도해서 가겠다. 네. 기술 오히려 갖고 가겠다 이런 건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보니까 스프레이로 뿌리니까 옷이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있더라고요. 오늘 장이 안 좋았군요. 그런 거나 보시고 오늘 뭐 할 게 없었어. 계속 장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막 몸은 아픈데. 장 보러 가시죠 그냥 마트에. 아 정말 왜 이래요. 그건 뭔가요? 한번 오늘 지금 두 방이야 나는 한 방밖에 안 했어. 그게 그렇게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쫙 뿌리면 이게 천으로 되고 네. 그걸 다시 액체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판매는 하지 않겠대. 똑같은 거잖아. 아, 왜 판매를 안 해? 1.4나노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는 1.4나노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손님은 없어. 아니 근데 판매를 안 할 거면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기술 자랑하려고. 기술 자랑. 네네. 이런 친환경. 옛날에 대단하네요. 바닷속 보물섬 이 얘기랑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어. 그거 찾은 뭐 몇십조 원의 가치가 있다. 왜 그거 한자도 주가도 네, 상한가가 그렇죠. 그랬어요. 아. 정기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나와요 보물섬은. 1.4나노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언제 올라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근데 이제 뭐 감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가는 겁니까? 아, 네, 네. 김민세 대표님. 근데 삼성전자로 사용- 몰아야 돼요 지금? 세종 이방원 다 까고 삼성전자로. 말을 못하게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축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축은 시점에서. 봐야 된다? 예,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보려면 이거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같은 비중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딱 보니까 SK하이닉스가 9만 원대가 일단 좀 저항이 많을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이틀 만에 쫙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내일도 좋다고 딱 부딪힐 막 9만 원에서 막 사고 싶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1단계로 이제 반응은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보통 중기 저항들 쫙 있고 그러면은 갖다 이제 약간 예의를 보이죠. 네. 살살살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점권역의 박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또 몇 차례 시도했다가 그다음에 시도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거래 팍 터지면서 근데 그때가 무서운 게 이렇게 되면 또 그것만 봐요. 네. 반도체만 봐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 또 이렇게 싼 종목들 내 종목 뭐 철강, 증권, 뭐 은행 이런 것도 또 반응도 안 하고 다 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삼성전자 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 이게 또 K 증시의 매운맛이다 보니까 매운맛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거기다가 제 예상으로는 차라리 지금까지도 성과가 좀 잘 나온 소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애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간다고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번에 원익 QNC 이거는 뭐 신용만 나오면서 그냥 쫙 한번 밀렸더라고요. 그 가격대. 근데 그 자세히 찾아보니까 실적 관련된 건 뭐 크게 영향 없는 쪽으로 나오는데 네. 수급에 이렇게 밀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변화 나온 종목들은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 이상입니다. 네. 뭐 하여튼 삼성전자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사신대요. 부탁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코인이 좋아 보이고요. 책임을 물어야지. 네. 나 코인은 좋아 보이더라고. 하여튼 다음 주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결과를 한번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웃으실지 진짜 궁금하네요. 좋아야 돼요.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뭐 리오프닝하고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일본 관광길 터진다 그러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또 최근에 또 자본 잠식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네, 항공사들은 좀 살아날만 하면 또 악재가 터지고. 항공료. 아니 예. 대한항공 뭐 저가야 실적 그렇게 좋고 뭐 일본 뭐 이렇게 뭐 그렇다는데. 오늘 또 대한항공 빼고는 항공주들이 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항공사들이 보통 이제 비행기를 일시불로 사진 않잖아요. 리스로 하죠. 리스로 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4조 8천억 정도 외화 부채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분기 말 되면은 이제 환율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에 10% 정도 달러가 급등하면서 요 환차손으로 인식해야 될 게 순이익이 한 3,500억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 건센이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으로 1,000억을 벌었는데 환율로 3,500억을 까지니까 한 2,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날 예정인데 문제는 자본 총기가 지금 한 2,000억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고 이건 또 아시아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LCC들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한 전부 다죠. 상황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리스한 부채 총액의 환차손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번 분기에 갚아야 될 것만 반영을 하면 원래 되는 그렇거든요. 건데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요것만이네 이러는데 장 안 좋을 때는 전체로 봐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에어부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네. 같이 뭐 심리가 확 쪼그라드는 거지. 요즘 보면은 기사 한 번 나오고 에어부산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에어부산 오늘 또 증자 네, 유상증자가 금요일 날 5,200만 주가 추가 상장되는데 현재 발행 주식 수가 6,500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100%네. 그 정도의 물량이 금요일 날 이제 상장이 되는데 오늘부터 권리국 매도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상장이 금요일이면 이틀 전부터는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권리만. 그래서 오늘 그 아침부터 좀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 다 떨어졌지만 에어부산만 24% 정도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요거 보고 저도 최근에 그 제주항공 유상증자가 지난주인가 그때까지 매수를 했어야지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거였는데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한 이게 신주 발행가랑 현재 주가랑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설마 유상증자한다고 그까지 빠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에어부산 사례를 보니까 빠지네.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들더라고요. 되잖아요. 유상증자 신청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 그 받는 만큼 팔면 되잖아. 뭐 그렇지만 그 신주 상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편하게 주식하면 안 될까요?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맞죠? 뭐좀 이런 거는 사실 네.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저도 예전에 막 리오프닝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되면 분명히 좋아지는 것도 되게 많겠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자본 잠식 이런 것들 재무 상태가 망가졌기 때문에 1, 2년 만에 회복되기 어렵다. 근데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LCC는 그렇다 치는데 대한항공은 실적이 계속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항공 그 수요 때문에. 근데 오늘 왜 신적한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환율 얘기. 아, 그거로 그 부채 때문에. 네, 퉁쳐서 그리고 유가도 조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고. 6월달에 유가 120불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80불대인데. 7, 8. 아니, 근데 그러긴 한데 이제 7대로 내려갔던 게 다시 8대로 확 올라와 버리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 1% 정도 올랐습니다. 대한항공만. 아, 올랐어요? 장중에 4% 빠졌었죠. 4%인가 뭐 대한항공. 잠깐 오후 때 잠깐 빠졌었네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장중에 1% 마이너스 신저가 또 찍었다니까. 근데 일단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게 그거죠. LCC가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객이 살아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지금 분기 뭐 환차손 봐가지고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환 쪽이니까 변화가 되면 또 바뀔 수는 있다고 쳐도 핵심적인 거는 여객이 살아나느냐. 네. 근데 주변을 보니까 10월 그러니까 이번부터 한 11월 달까지 주변에 다 가네요, 일본을. 아 그래요? 네. 아니, 일본은 네. 지금 무지하게 싸잖아요. 환율이. 가서 뭐 지난주에 미리 갔다 온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에마다 다 특성은 있습니다. 근데 뭐 맛집이라고 할까 뭐죠? 뭐 계란에 찍어 먹는 우동? 아, 그거 뭐라고 그러죠? 네, 차 뭐 잘하시잖아요. 그 트렌드. 하여튼 근데 그게 우리는 예전에 만약에 일본 가서 먹었으면 10,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한 8,000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싸고. 예, 물가 싸고. 환율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맛에 그러니까 가는데 초기에는 뭐 예전만큼보다는 조금 비싸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의 제 집 지나던 한 친구가.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이제 갈 수 있겠어. 주식에서 돈만 벌면 그러니까. 지금 못 수요도 가는 못 거죠. 벌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 늘어난다니까. 일본 수요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은 그렇지만 딴 나라를 가는 거는 이 그 환율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도 멈추지.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일본부터 동남아 요 정도쯤. 전체를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가까울 수 있는 게 이제 동남아까지 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LCC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건데. 근데 LCC는 고기만 커버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 건데 그쪽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아, 지금 경기 침체 온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3일 연휴여서 캠핑을 갔는데 그 전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 가서 그 뭐 하루 더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 좀 제가 가는 뭐 남이섬이나 이런 데 갔다 오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놀러 온 김에 이거 입장료 얼마 한 1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 작년까진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는 야, 주식도 깨졌는데 입장료라도 좀 아낄까? 주변만 산책하고 올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태안에 네. 저기 별장 있으세요? 농막도 있고 네. 차 몇 대 들어가도 되는 캠핑할 수 있는 자리 아유, 있으니까 아이고. 얘기하세요. 내 빌려줄게. 아, 그럼 잠깐만 적어야죠. 감사합니다. 무료로 빌려줄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조금 위축되고 있는 시기.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많이 깨지죠.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좀 좋은 소식 없어요?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갖고 그러니까 와. 좋은 소식 네, 마지막으로 항공사들도 이제 코로나 그 방역이 좀 훨씬 더 많이 해제될 일이 좀 남지 않았을까요? 지금 확진자 수도 1, 2만 명대까지도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9월 초만 해도 막 9만 명, 8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2, 3만 명, 1, 2만 명대까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제가 최근에 베트남 갔다가 그저께인가 돌아왔는데 거기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안 쓰죠. 네, 이미 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비행기도 뭐 사람들 꽉 차 있고 그래서 일부 노선씩은 계속 이제 여객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안 싸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베트남 있을 때 이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코로나 검사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PCR 검사 의무 폐지됐고 하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방역 해제 모드로 가면 조금씩 이제 여객 수요 회복되면서 여객 수요만 회복이 돼서 실적 턴어라운드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뭐 환차손으로 인한 자본 잠식 우려, 유상증자 뭐 이런 거 다 무의미해지지 않아요. 예, 주가상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어디 갔다 오셨는데? 다낭 갔다 왔습니다. 북극 가야죠. 다낭은 지금 다 한국화 현지화. 그건 캠핑도 어렵게 가는데 다낭도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은.
살림이 좋으신. 실력 차 아니, 아 이렇게 인신공격은 좀 아니야 아닙니다. 예. 그냥 원래도 제가 진행자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하고 이제 가셔야죠. LG노텍이 사실 오더컷 뭐 중국에서 그 아이폰 수요 감소 이런 얘기가 막 들어서 막 주가가 엄청 하락했다가 뭐 오더컷 아니고 뭐 주문이 증가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나 봐요. 네, 최근에 이제 오더컷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KB증권 리포트 보니까 오히려 프로와 프로맥스 이거는 이노텍이 비중이 굉장히 많은 쪽이잖아요. 네. 이쪽 비중은 오히려 긴급 주문 등으로 이제 15% 오히려 증가할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감안하셔야 될 거는 이제 KB증권에서는 워낙 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리포트를 작성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주가가 한 25% 정도 빠졌는데 지금 PER 기준으로 5배 수준 역사적 지금 하단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굉장히 싸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목표가로 제시한 57만 원보다 반 토막 정도이거든요. 그런데도 목표가를 하향을 안 하고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원래 그 실적 전망의 변화가 없어도 주가만 빠지면 보통 목표가도 조금씩 따라 내리잖아요. 근데 KB증권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4분기 주문량이 증가할 거다. 기존 대비 15% 늘어날 거다. 요거 대수로가 한 600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전망치도 추가로 계속 상향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요? 아니 뭐 어떻게 그거만 하면 사예요. 종목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종목 몰라요 저. 아니 그럼 우리 다음 주니까 바로. 네. 자 한 명은 삼성전자에 넣, 한 명은 LG노텍에 넣. 네. 어떻게 사요? 아,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네. 아 이야기하고 싶어도 네. 아 저렇게 피해가네. 카톡으로 하세요. 카톡으로. 저는 증권사 전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하실 수 있죠. 사요? 아 근데 보니까 PR 밴드는 싸긴 싸 보여요. 예, 역사적 저점이네요. 네. 아 근데 지금 그 PER 밴드 역사적 저점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네. 또 근데 지금 한 3일 전에 왜 그때 한번 쭉 밀렸다가 거기서 그 자리는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사보고 싶은데 제가 워낙 대형주를 안 해서 네, 사보고 싶다가 그냥 자리는 들어왔네 이러고 나왔다가 네이버는 당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무서워요. 대형주 움직이는 거에 무섭고 일단 첫째는 그 아이폰이 네 종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몰라요. 아이폰 써요? 네 아이폰 쓰죠. 나도 아이폰 써요. 예. 나 그래서 근데 몰라요. 네. 아직까지 아이폰 10이라서. 대는 좀 예. 아니 뭐 바꾸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힘들고요. 네, 요즘 그거 바꾸라 그랬다가 큰일 나요. 네. 왜 저 중후한 이런 S23 3도 나오는데.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네, 근데 현재 계좌 상황으로 못 사요. 아이폰이 있고 네. 이제 플러스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 안 풀린 게 프로하고 프로 맥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 맥스가 아직 완전히 안 풀린 거죠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10월 7일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7일이면은 그쵸 들어오는데 네. 아마 이것도 가서 보니까 매장에도 안 뿌려놨어요. 아이폰 14 뭐 사전 예약만 박아놓고 그렇죠. 네. 애플 매장인데 거기다 아직 12도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가격 똑같아요. 아 안 낮추잖아요. 훌륭해. 그래서 그냥 슬쩍 이거 이제 재고 처리에 대해서 좀 싸게 안 나와요? 직원들도 싸게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없대요. 직원들 뭐 무슨 액세서리만 뭐 할인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니까 역시 애플은 애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나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그때 삼성은 아직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다 폴더블도 조금은 잡힐 거 아닙니까? 네. 잡히고 나오는데 기대감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나올 때쯤이면은 그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때 반응.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는 보이는데 대형주라서 손이 안 나간다. 안 나온다. 이 정도입니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KB증권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목표가 지금 주가의 2배인데 목표가에 비해 반토막되어 있는데 그거 조정 안 하는 애널리스트는 직무유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조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조가 있는 거죠. 지조가 있는 게 맞는 네, 확신이 그렇게 있는 확신. 거죠. 예. 근데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 수요일을 보면 되지. 네? 다음 주 수요일을 보면 되지. 전화번호 바꿉니다. 네. 전화번호 투번호 해서 아.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받으시면 되죠. 아니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뭐 믿으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주가 뭐 있다며. 말씀드려야 돼요. 지주가 있다며. 지주 그거 좋은 거잖아.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KB증권만의 리포트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다. 증권사들 모두 다 보시고 그럼 시장이 종합적으로 잘못됐다. 판단하셔야죠. 시장이 아니, 중요한 잘못됐다. 게 저희가 리포트 보면서 목표가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럼요. 저는 목표가 전혀 안 보거든요. 왜요? 아무 의미가 아유 또 도발을 했네요. 지금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두발을. 뭐 매수 의견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나오게 되면 첫 장에서 내가 중요한 것만 딱딱 뽑고 한 세네 번째쯤 가게 되면 산업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런 건 잘 보는데 네. 그게 관심 있으면 또 자세하게 들어간 내용 보죠. 근데 목표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가 보지 말라는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 마지막으로 요런 거좀그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피니 좀 올려주세요. 아예 그냥 매장 당해라. 네. 전 증권사에 한번 뿌리게. 이제 끝났다. 뭐 네. 이런 걸로. 어찌됐든 간에 LG노텍 뭐 진짜 목표가 맞는지 뭐 한 2-3개월 뒤에 2-3개월도 안 걸리겠죠? 한 달 정도 뒤에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한 달 뒤에 한번 보자고. 네네. 한 달 뒤에. 전혀? 네, 한 달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 수고해 주신 두 분은 이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